터킹팩 ICT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제 이름은 신예은이고 오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키스디의 강하연님을 인터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터킹팩은 기술 분야의 소녀와 여성이 만나는 시리즈로 Girls in ICT Day 2020 그리고 Girls in ICT Day 2022년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rls in ICT Day는 매년 4월 네 번째 목요일로 지정된 국제의 날이고요. 목적은 젊은 여성들이 ICT, 즉 정보 및 통신기술 분야에서 학업과 직업을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글로벌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킹 팩 시리즈는 ITU와 UNICC 그리고 Office of the UN Secretary General's Envoy on Youth 이 단체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Equals 디지털 시대의 성평등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강하연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이전에 영상을 봐주시고 계신 분들께 뭔가 본인 소개와 현재 직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키스디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하연 박사라고 하고요. 저는 키스디에 있는 5개 연구부서 중에 국제협력연구본부에서 다자협력연구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뭔가 질문하실 게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해주시는 대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키스티가 어떤 곳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한국에는 한 30 몇 년 전부터 이 정부의 그 정책, 폴리시 메이킹을 관련한 어떤 연구나 정책적인 지원, 자문을 하는 그러한 그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Government Research Institu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총리실 산하에 이런 사회과학 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GRI가 2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키스디는 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 연구기관은 한국 정부의 ICT 정책, 뭐 더 넓게는 디지털 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 그리고 필요한 시장에 대한 조사라던가 또 관련 통계의 생성이라던가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ICT 관련 이슈들에 대한 국제 논의의 장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그런 의제들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관련 연구를 하거나 또 정부를 지원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좀 구체적인 예시로 이해하기 쉽게 다시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예를 들자면은 약간 ITU이지만 다른 걸 또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물론 당연히 키스디에서는 ITU에서 저희가 부문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 키스디는 ITU D 분야에서 부문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디벨롭먼트 이슈와 관련한 그런 다양한 현안들, 예컨대 최근 같은 경우는 이 코비드-19와 관련해서 이 정부의 어떤 ICT 정책의 어떤 활용이라던가 ICT 기술의 적용 이런 것 관련한 어떤 논의들을 좀 더 이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코비드-19 이후의 디지털 격차 또는 여성이나 노인 이런 특정 계층들의 소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러한 보고서 같은 거를 작성을 한다거나 그 관련한 발표를 하고 이런 거를 최근 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제가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에서 생기는 격차 이런 것도 많이 조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데 뭔가 관련 있는 일처럼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의 어떤 면을 좋아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네. 어,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되게 역동적이고 특히 ICT 분야 쪽에서 놀라운 성과를 되게 많이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ICT 정책의 어떤 성공 원인이라던가 경험 이런 거를 참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 이유 때문에 아마 그건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제사회하고 소통을 하거나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뭐라 그럴까 역량 또는 거기에 그 전문성의 이 투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연구원은 한 60여 명의 박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다른 매우 중요한 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연구들이 국제사회 또는 국제학회하고의 어떤 그런 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약해요. 아마 첫 번째 이유는 언어적인 이슈일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영어 또는 외국어로 소통하는 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뭔가 그 정부와 아주 밀접하게 연구를 하고 정책적인 어떤 자문을 하고 하는 이러한 구도에서 아마도 그 국외하고의 어떤 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제가 속해 있는 이 국제협력연구본부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ICT 정책 현안들이나 경험들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수 있고 특히 뭐 개도국이라던가 이렇게 한국의 경험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그래서 벤치마크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러한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의 경험이나 우리가 했던 어떤 성공 사례들을 최대한 잘 소개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그 개도국들의 어떤 그 정책 입안자들에게 컨설팅을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주로 하거든요. 이런 네. 부분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경험을 국제사회하고 교류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거를 또 밖에 세외에서도 그걸 어프리시에이트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을 하시기 전에 뭐 어떤 일을 거쳐서 이 일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좀 약간 스토리를 네. 풀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네. 키스디는 정책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이고 정책 연구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분야별로 박사학위를 소지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네. 아무래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관련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는 뭐 경제학, 경영학, 법학, 사회학, 정치학 또뭐 기술 경영학, 공학 이런 약간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근데 다 ICT를 처음부터 뭐 관련 전문성이 싹 있는 상태에서 온 거는 아니고요. 네. 해당 분야에서 어떤 연구와 그다음에 그 어떤 분야, 그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의 어떤 트레이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ICT 관련 자료나 뭐 어떤 그 통계나 뭐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이제 ICT 분야 쪽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ICT를 완전히 잘 알고 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나름의 이제 분야별 전문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ICT라는 얘기를 되게 이렇게 아주 브로드하게 아주 그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지만 사실 2, 30년 전만 해도 텔레커뮤니케이션스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였거든요. 네. ITU의 원래 기본적인 취지는 통신 분야 쪽에서의 국가 간 협력이었거든요. 네. 그때만 해도 이런 핸드폰 같은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기 전이고요. 네. 그때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에 대한 연구나 정책에 대한 연구가 주였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에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모바일 시대가 들어오면서 연구 주제도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니까요. 또 거기에 네. 따라서 우리 연구진들도 새로운 연구와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연구 전문성이 생기는 거죠. 네. 네. 뭐 어떤 전문성을 지금
더 집중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네. 연구원의 연구부서가 5개인데 저희 연구 네. 제가 속한 데는 이제 국제협력연구본부이기 때문에 네. 국제협력과 관련된 이슈들을 저희는 포커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관심 있는 주제들은 네. 뭐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국가 네. 간에 어떠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지, 국가 간의 비교가 음. 가능한 건지,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의 경험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들이 무엇인지, 약간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그런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다른 본부들은 또 다른 현안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어, 네네. 요새는 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뭐 네. 인공지능이라던가 네. 네.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슈이다 보니까 관련한 연구들을 또 하시는 연구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약간 각각 그 자기가 속한 연구 부서가 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선택하는 연구 주제들이 또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네네네.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어 이번에는 좋아하시는 부분을 많이 들었으니까 이 일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터킹 테크나 Girls 네. in ICT 같은 이러한 이 캠페인을 ITU나 국제사회에서 벌이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분야에서의 여성의 진출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다. 그리고 좀 더 네.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기에 독려하는 이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어, 제가 볼 때는 다른 분야보다도 특히 ICT 분야 쪽에서의 여성들의 진출이라는 거는 아주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음. 이 연구원에 들어올 때만 해도 네. 여성들은 대부분 연구를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고 네.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자들은 다들 남성이었습니다. 남자 음. 박사들. 그렇지만 제가 들어올 때는 저하고 다른 여자분 딱 2명이었어요. 15년, 아. 16년 전에. 네. 하지만 지금은 네. 저희 연구진에 특히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 합류한 저희 동료들 중에서는 어, 여자 박사가 한 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아. 많은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네네. 이런 변화라는 거는 아주 최근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기회들을 또 찾게 되고 또 IC 분야 쪽에서의 진출도 활발하게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여성들이 좀 더 높은 뭐 리더십 포지션에 가기에는 갈 길이 멀은 거죠. 저희 연구원만 해도 네. 아직까지는 저희 연구원 원장 이 여자인분은 아직은 없거든요. 음.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주요 보직자들이 여자인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 그거는 아직도 여성들이 좀 더 리더십 포지션에 가서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고 그런 네. 기회들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에 네네. 있어서는 어려움이 좀 적어도 저의 세대 때는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뭐 그 연구원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박사님처럼 이런 미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에게 뭔가 해 주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네,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사실 오늘 저랑 인터뷰하는 신예은 학생만 해도 벌써 네. 이공계 분야 쪽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정책 이슈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고 해서 어떻게 네. 보면은 저와 같은 포지션 또는 저희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연구를 향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후보예요. 제가 볼 네. 때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능력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국 안에서의 여성들한테 있어서는 저는 뭐 기회가 없거나 차별이 있다 이런 생각을 참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기 나름이에요. 자기 열심히 하기 나름이고 오히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그,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남자들하고도 잘 어울려서 지낼 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 지위를 그러니까 좀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리더십 역할을 하게 되고 하는 이 과정에서의 우리의 그 뭐랄까 집단적인 경험치가 네. 남자들에 비해서는 적은 건 또 사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 저만 네. 해도 제가 입사했을 때 네. 뭐 제가 뭐 이렇게 참고할 만한 여성 롤 모델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의 어떤 리더십을 좀 이 스킬을 발휘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좀 더 그런 스킬들을 좀 디벨롭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좀 더 이제 저의 그 후세대 젊은 여성 음. 연구자들을 보면서 그게 점점점 그 스킬들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아마도 우리 사회는 아시아 국가이고 또 약간 아시아 문화권이다 보니까 아직은 남성주의적인 어떤 그런 구조나 사고, 네. 문화 이런 것들은 여전합니다. 그걸 아마 네. 우리 예은 학생도 느낄 거예요. 네. 아무리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도 그런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좀 더 특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우리 사회에서 뭐 아시다시피 뭐 정치, 뭐 네. 심지어는 교육 분야 여성들이 많이 진출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비율이 네. 그렇게까지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뭔가 그러면 다른 세대이긴 하지만 그 박사님 세대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면서 겪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그 강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어떤 사안에 대한 공감이라던가 소통에 있어서의 능력이라던가 그다음에 훨씬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어떤 사안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런 역량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조직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근무 환경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참 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어, 그 제가 방금 설명한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역량이 있다라는 음. 식의 인식이 음. 있는 거죠. 근데 음. 세상은 많이 바뀌고 있고 제가 네. 방금 언급한 이러한 요소들이 사실 좋은 지도자의 가져야 될 그런 그 네. 요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네.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강조되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로 저희가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네. 훨씬 더 미래에는 특히 예은 학생이 이제 좀 더 그런 어떤 프로페셔널 커리어를 하는 그 시점이 됐을 때는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게 우리 사회나 조직에 녹여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뭐 이렇게 네. 뭐 힘들어 뭐 이런 얘기는 별로 하고 네. 싶지는 네. 않아요. 음. 네. 그 아무래도 아까도 정책 그 소개해 주시면서 뭐 디지털 격차 같은 부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히 그러면 이제 그 깊게 들어가서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뭔가 뭐 한 가지를 꼽아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음.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아, 사실 그 디지털 격차 관련된 거는 아주 짧은 페이퍼여서 사실 아.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네. 뭐 이게 오늘의 그 이 인터뷰에 하고 부합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한 연구는 네. 북한과 같은 그런 어떤 디지털 역량이 낮은 국가들이 네.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애로사항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연구를 해봤습니다. 어. 예를 들자면 뭐, 네. 뭐 모바일 보급률이라던가 또는 네. 인터넷 접근성 측면에서 실제로 어떤지 ICT 관련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음. 중요한 그런 어떤 학문적인 성과나 마일스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발표하고 있는 국제학술 논문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북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과 유사한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나 또는 유사한 어떤 디벨롭먼트 챌린지에
처한 국가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향후에 북한이 좀 더 ICT 기술들을 좀 더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을 때 그때 북한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뭐 이런 연구를 작년에 했거든요. 네, 흥미롭네요, 주제가. 네. 네. 뭐 그런 연구는 그러면 뭐 직접 주제를 정하시나요? 아니면 의뢰를 받아서 하시나요? 그 이제 이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부의 수요, 정부가 네. 원하는 그런 연구 주제들을 최대한 저희가 셀렉트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만 아, 저희 연구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연구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금년에 제가 할 연구인데 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국가 간의 어떤 전략적인 차이들이 있는지 정책적인 차이인지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지금 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런 아, 연구는 정부에서 특별히 요청을 해서 하는 그런 연구 주제가 아니라 제가 자발적으로 제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고 있고요. 그 정부하고의 연구에서도 사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뭐 A를 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네.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연구자와 그다음에 정부 부처의 수요자하고 이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그 연구 주제를 정하고 이제 음, 그러면서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은 부처의 입장에서는 그 연구의 내용을 결국 정책에 반영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 수요자의 어떤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걸 저희가 연구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네. 어, 음, 네. 그러면은 뭐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다른 분들이나 아니면 뭐 저처럼 관심 있어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는데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또는 어떤 음. 사람이 이 일과 적성이 맞을지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한데, 네. 약간 어떤 식으로 뭐 팀으로 함께 연구를 하는지 혹은 혼자서 하는지 뭐 네. 연구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곳은 연구소이다 보니까 그 연구소라는 데는 어차피 그 개인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혼자서 하는 연구가 많은 편이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렇게 뭔가 좀 큰 주제라던가 또는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연구 주제의 내용이 되게 다방면의 내용들을 다뤄야 된다면은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저희 연구기관과 다른 연구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협동을 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연구기관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또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고요. 음, 이러다 보니까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연구의 주제나 그 필요한 연구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참여하는 연구진하고의 소통, 뭐 네. 이런 관리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죠. 음, 이런 거가 제대로 돼야지만 연구를 주어진 기한 내에 무리 없이 끝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근데 네. 하지만 주로 혼자 하는 연구이죠. 아무래도 연구소라는 데가 원래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다른 데라면 또 이렇게 팀워크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강조를 할 텐데 연구소라는 네. 곳은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음, 이제 점점 인터뷰가 막바지로 가고 네, 있는데, 뭐 혹시 저에게도 질문을 맞아요. 주실 저는 만한,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정책 쪽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사실은 궁금하고요. 네. 보통은 어, 이런 거를 대학생 때 고민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질 못했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궁금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본인의 그 커리어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음, 네. 저는 일단 지금 카이스트에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이제 3학년으로 가고 있는 나이인데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학점제를 운영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녔어서
거기에서 과학기술학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이제 특별한 수업들을 들으면서 과학기술과 사회 이런 의제를 많이 접할 수 있었고 그거랑 관련된 토론 수업 같은 걸 많이 해보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그때까지는 항상 과학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수과학만 정말 공부를 하고 있었고 순수과학, 순수공학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사회 문제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는 능력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수학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도구를 뭔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문제를 주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대학교 와서도 지금도 이제 공학을 같이 공부하면서 그 도구도 같이 키워나가고 있지만 그냥 도구만 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문제를 정의할 때 재밌어하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카이스트 안에 또 과학기술 정책 그 대학원이 학원이 있다 있죠. 네. 보니까 네, 그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수업도 뭔가 과학기술과 사회를 음, 많이 주목하는 수업을 듣게 음, 됐고 음, 음, 그리고 교수님들도 이제 수업에서 만나면서 교수님들 연구 분야도 저한테 너무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과학기술이 아무래도 제가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이미 배경 지식이 있는 분야였다면 그게 사회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는 게 더 재미있었던 것 같고 뭔가 저에게 항상 중요한 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분야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그 분야에서 어떤 연구를 하는지도 접하게 되면서 이것도 함께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뭔가 그 공학만 하는 것보다 이걸 같이 그 도구를 갖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적성에 맞는다고 음,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 뭔가 사회적으로 과학 기술과 사회, 사람들이 만나는 점 아니면 뭐 사회 문제를 정의한다던가 주목한다던가 이런 일을 네, 더 많이 공부해보고 싶고 그 분야로 더 알아보고 싶다는 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이 분야의 진로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박사님 같은 분도 이런 기회로 만나고 뭐 학교에서 교수님들도 만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로 만나다 보면 저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아, 너무 훌륭해요.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약간 이거를 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네, 아마도 20세기는 시장이 주도하는 사회였어요. 시장, 마켓. 네, 근데 21세기는 기술이 사회를 주도하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음, 말하자면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술의 동학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문과생이나 이런 네. 이해가 아닌 분들한테 상당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 그런 사회가 이미 도래했고 그래서 기술을 잘 이해하고 기술의 동학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근데 항상 그렇지만 왜 기술만 보는 분들은 또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사회적인 어떤 맥락, 소셜 임플리케이션이나 임팩트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이 적은데 그 네. 두 개를 사실 같이 갖고 있다는 건 너무 훌륭한 거거든요. 그런 그 관심을 계속 갖고 계시기를 정말 네, 기대하고요. 네, 그럼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분야나 하고자 하는 어떤 연구든 뭐 커리어든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아, 분명한 거는 자기가 그 기술에 대한 저거 뭐 어느 정도의 그 이 전문적인 이해가 있고 거기에 어떤 사회과학적인 어떤 통찰력과 어떤 그 분석력. 왜냐면 이 네, 분야에도 사실은 분석적인 스킬이 있거든요. 이거를 네, 가미를 한다면, 뭐, 제 생각에는 뭐, 정말 원하는 그런 분야의 일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연구원에도 참고로 네, 최근에 들어온 젊은 연구자들은 그런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때는 공학을 했는데, 네,
박사를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산업공학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학부는 네. 이공계 쪽 분야인데 이제 약간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의 트레이닝을 받은 그런 방식으로 학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밝은 미래를 또 그럼요. 그려주셨네요. 네. 네. 아, 네. 또 뭐 혹시 하고 할 수 그래요.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글쎄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ITU에서 사실은 이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ITU에 대한 네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네. 궁금하고요. 그것도 한번 얘기. 아, 네. 사실 제가 그 뭐 유엔이라는 기구나 아니면 이런 국제 기구 전반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도 뭔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가치를 바라보고 어떤 프로젝트든 뭔가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사실 이제 저는 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 스타트업 같이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그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구조도 있지만 이런 국제기구도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스타트업은 그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이렇게 자본을 함께 생각하면서 음, 일을 해야 한다면 뭔가 국제기구에서는 정말 가치 자체를 집중하고 이런 사회 문제를 진짜 폭넓게 전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관심을 항상 가지게 되었고 꼭 그 국제 기구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박사님이 하고 계신 것처럼 뭔가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국제 기구와 협력하는 일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국제 기구에서 하는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터라 네, 음,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렇군요. 인터뷰어로. 네, 네. 네, 그래서 좀 관심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럼 향후에도 네, 뭐 ITU에서도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다른 데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그 연구에 참여를 하거나 그런 네, 기회들이 또 이렇게 왕왕 있습니다. 그런 거를 네.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네. 원래 그 ITU와 항상 연락을 하면서 이런 기회를 이제 갖게 되셨던 건가요? 뭔가 어떻게 아, 연락이 왔는지 저 궁금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키스디가 ITU-D의 부문회원이다 보니까 저희 아, ITU 관련된 어떤 그런 활동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네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알게 되죠. 음, 네, 네. 네네. 뭐 아무래도 국제기구에서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기관이랑 엮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뭐 또 마지막 질문 하나 할까요? 그래서 뭐 네.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뭐 공부를 더 하실 건지 아니면은 뭐 취업을 생각하는 건지 음, 뭐 그리고 그게 한국이라는 데서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무대를 국제적으로 생각하는 네. 건지 예, 이런 네, 질문 해보죠. 네, 일단 저는 무대를 한국으로만 제한하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있고요. 음,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스타트업도 저는 큰 옵션으로 두고 있어서 음, 뭔가 저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어서 그 음, 방법이 스타트업이 됐든 뭐 연구가 됐든 음, 어떤 국제 기구가 됐든 음.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 그거를 제안하기에는 너무 제가 자세히 모르는 것 같아서 아직 많이 아직 대학교 경험해 본 2학년이에요. 것도 네. 그래서 우선은 저의 네. 앞에 있는 선택들을 하다 보면 뭔가 음,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좋습니다. 있어서 네, 네. 관심 있는 분야로 수업을 듣고 뭐 더 알아보고 또 음, 이런 기회로 뭔가 진로도 탐색해보고 아니면 뭐 다른 인턴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음. 분야를 좁혀 나갈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 같아요.
정말 저는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 되게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추구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게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저만 해도 20대 네, 때는 네, 저는 제 커리어를 글로벌한 무대를 생각하지 음, 않았어요. 네, 그때만 해도 아이고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부모님하고도 떨어져서 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네, 사실 한국이라는 무대 외의 무대를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 네, 안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지금은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네, 그게 되게 제가 우려했던 그런 뭐 저의 개인적인 삶과 이 그러니까 work-life balance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것도 네,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을 하고 하면서 네, 이제는 제가 만나는 분들한테도 뭐 세상은 넓다. 기회가 음, 많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보통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은 학생한테도 네, 진짜 얼마나 이것저것 재밌고 다양한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지금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경험 네. 많이 하기를 적극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 경험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뷰는 이 정도로 네, 마치면 좋을 네. 것 네. 같고요. 네, 오늘 인터뷰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인터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면은 네, 사실 한국에서의 여성들의 경험이나 또는 한국의 ICT 환경 이런 것들은 약간 좀 독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는 분들은 이 경험들이 얼마나 이제 약간 다가올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네, 세상은 참 빨리 변하고 있고, 음, 그리고 ICT라는 어떤 그 기술이라는 기회의 창이 정말로 네,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정말 의지만 있다면, 네, 노력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꼭 한국이 아니어도 다른 네, 곳에 계신 분들이라도 그게 가능한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한테, 젊은 여성분들한테 이런 기회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네, 적극적으로 잡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도 큰 응원이 될 것 네, 응원의 화이팅.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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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학생 이 인터뷰는 여기서 끝나지만 뭐 네, 나중에 뭐 네, 궁금하시거나 종종 연락을 주세요. 뭐 제가 뭐 도와줄 수 네. 있는데 저는 너무 문과 쪽이어서 참 아, ITU 인터뷰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희 연구부서에서 우리 부서가 가장 공학적이지가 않은 아, 아, 부서예요. 국제 그런가요? 협력에 포커스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테크니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적은 부서이긴 해요. 음, 근데 카이스트에 있는 과기정책대학원은 저희가 좀 네. 알아요. 저희가 약간 아,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냥 저도 이 분야도 꽤나 좁아요. 그 대학원에 계신 교수님이 연결해 주신 거여서, 네, 음, 약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회가 되게 많은데 막상 가보면 또 전문가들이 많은 것도 아닌 음, 거예요. 정말 신기한 현상인데 어쨌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쯤은 은퇴를 했겠지만 이 네, 학생이 그런 무대에서 활동을 활발히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저도 재밌었어요. 네.